제일 좋은 거는 이미 내가 이 용도를 창출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용도를 만들 만한 거리가 있는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용도를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남보다 탁월하게 높은 상품을 선별하는 감각이 있는가, 이 감각이 되게 높다면은, 즉 누가 봐도 딴 데 없는 예쁜 물건을 잘 골라낸다, 그럼 그게 정말 훌륭한 용도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조금 좁혀가지고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좁은 그 장르에서만큼은 내가 탁월하게 상품을 잘 고른다, 그게 이제 용도가 되는 거죠. 내가 잘 고르는 거를 넘어서 내가 그런 거를 뭐 이런 디자인을 할 능력이 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훌륭한 용도가 되겠죠. 그런 디자인 나밖에 못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면은 내가 남보다 깊은, 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카테고리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떤 기술이 있다, 혹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 그럼 그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을 인사이트 있게 구색을 해놓으면은 그 카테고리에서만큼은 내가 확실한 용도를 가진 1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조건을 이미 내가 갖고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이게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럼 내 주변에 이런 용도를 창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물건만 소싱해가지고 팔면 되니까 그런 용도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이 용도 창출에 대해서.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런 용도를 창출할 만한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용도를 창출할 만큼 뭐 인사이트가 있거나 무슨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재밌어하고 행복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이다, 내가 화장품을 좋아한다, 그러면 코덕 카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코덕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가입을 해서 회원 활동을 오래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글도 읽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밴드도 있고, 한 몇 개월만 노력하면은 금방 여러분이 준 코덕 레벨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은 장르, 코덕 중에서도 또 장르가 많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를 내가 설정을 해서 그거만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1등이 됐을 때, 1등이라는 게 그 코덕에 1등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 중에 1등이라는 거니까, 뭐 코덕에 뭐 한 전체 100등 중에 한 80등만 돼도 장사 만약에 그분이 한다면 그분이 1등이 될 수 있죠, 셀러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셀러에서 1등을 얘기하는 거지 코덕에 1등이 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조그만 공부를 해도 내가 그 분야의 셀러에서는 1등이 될 만한 그런 용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특히 안 해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노력과 공부를 안 해도 머리만 잘 써서 발상만 전환을 잘 해도 용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허츠, ABS 자동차 그 렌터카 줄을 안 쓴다는 용도, 이것도 사실은 뭐 노력해가지고 만든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국에도 택배회사가 있거든요. 페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UPS가 있어요. UPS가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한통운 같은 데고, 페덱스는 이제 뭐 사설 택배회사인데, 지금은 페덱스가 훨씬 커졌는데 옛날에는 UPS가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덱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택배는 직접 가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택배 시장에서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점이 많은 UPS가 훨씬 더 유리하죠. 페덱스는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 마켓쉐어를 늘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페덱스가 또 용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용도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고. UPS는 6시면 땡퇴를 하는데 페덱스는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접수를 하면은
밤새 딜리버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점이 많은 UPS 가서 이용을 하시고, 만약에 급하게 내일 아침까지 보내실 용도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6시부터 10시까지 오픈하니까 그때 접수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밤새 딜리버리 해가지고 아침에 배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전체 용도 중에서 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요 용도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셔닝의 전략이, 법칙이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포션이라도 내가 그걸 확실히 먹으면 이게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UPS만 가던 사람들이 늦게 갑자기 급하게 보낼 일이 있을 때, 그 용도에 있을 때는 페덱스에 간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밤에만 보낸 게 아니라 낮에도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시간대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의 페덱스가 1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페덱스가 전문성을 갖추고 뭔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용도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용도를 내가 뺏어 먹자. 밤 6시부터 10시까지 용도를 내가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제가 봤을 때 뭐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낸 용도가 뭐가 있냐 해서 이제 쭉 적어본 거예요. 아까 싸고 큰 대용량 상품만 전문으로 파는 몰이다. 이것도 기존에 없던 이제 용도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뭐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종된 상품만 파는 전문몰이다. 뭐 이것도 그냥 개념상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인데 한국에 아직 수입 안 된, 외국에 지금 막 뜨고 있는 브랜드, 그것만 전문으로 수입하면서 파는 무슨 쇼핑몰이다. 그것도 용도가 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액자들 파는 데가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화가들이 액자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액자 파시는 분들이 되게 영세하고 그 수준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뻔한 그 MDF로 파는 그 싸구려 액자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그 깜장색 액자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화가들이.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조금 고급스러운 그 그림이랑 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 액자를 판다. 중국에 액자 파는 데 엄청 많거든요. 액자 그 몰드 파는 데들. 그것만 갖다 수입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만 만들면 금방 런칭할 수 있는 용도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현재 알려지지 않은데 내가 써서 좋은 상품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싸게 팔고 이제 유명해지면 바로 쇼핑몰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황당한 용도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그 대가는 싸게 판 대신 내가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진다. 그래서 이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도라는 거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용도도 있고, 내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용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용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용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포지셔닝이란 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라도 시장에 없는 용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1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였던 거고, 자, 그럼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 포지셔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이제 이야기부터 이제 리얼인 거죠. 레알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한 거고, 이 이론 공부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테고, 지금까지 지루한 이론 공부가 끝났고 이제 실제 얘기 좀 해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략을 짰죠. 우리가 포지셔닝 잘 이해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포지셔닝 픽처를 그리고 그 픽처를 완성하기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품화 시키려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물건을 파는 공장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원이 오른쪽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포지셔닝이라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포지셔닝의 엔드 픽처 그림이 하나가 있고, 왼쪽에는 그 다음에 그거가 현실적으로 내가 내 레벨에서 MOQ 맞춰가지고 내 자본으로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공장,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이 두 가지 원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주는 이 두 원의 교집합 상품, 즉 이 1번 상품을 사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집합이 교차하는 그게 커야지 더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더 현실성이 있고. 그래서 이 포지셔닝, 이 픽처가, 엔드 픽처가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면은 이 교집합 만들기가 어려워요. 즉, 그런 상품들을 실제로 팔고 있는 공장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교집합을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은 이 포지셔닝 픽처를 최대한 비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 소싱 정보, 실제적으로 이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이 공장,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내가 소싱처 정보가 몇 군데밖에 없다.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 포지셔닝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원이 교차하는 이 교집합의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지셔닝에 대한 픽처가 최대한 추상적이어야 되고 비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 소싱처 정보가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1688 알리바바만 안다. 상당히 좁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웃시장, 광저우시장, 그 다음에 무역박람회, 또 중국 무역박람회, 인도 박람회, 말레이시아 박람회, 뭐 사실 다다익선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가 소싱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 무역박람회, 캔톤 무역박람회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현실적으로 이거를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유도 너무 좁아요. 누가 뭐 이유가 뭐 엄청 크고 어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이유만 봤으니까 이유가 커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요, 전체 중국 공장에 3%도 없는 데예요. 아주 작은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이 교집합 상품을 저는 이제 1번 상품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요. 1번. 근데 현실은요, 이 1번 상품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렵고 이 1번 상품을 찾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아무리 그걸 크게 그려봤자.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은 희망사항인 거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좌우 원을 크게 그리는데 2번 상품도 필요해요. 이 싼 가격에 소싱해 가지고 잘 팔릴 만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포지셔닝과는 좀 무관한 상품인 거죠. 사실 장사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1번 상품을 추구를 하지만 1번 상품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2번 상품도 보이거든요. 내가 원래부터 기획했던 이 포지셔닝 이 픽처와는 무관하지만 이 상품은 누가 봐도 싼 가격에 소싱을 해가지고 잘 팔릴 것 같다. 그럼 그것도 팔아야죠. 근데 이것만 팔면 의미가 없는 거고 1번을 팔면서 2번도 좀 팔아야 되죠. 대신 2번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 전체적인 픽처가 망가지겠죠. 이 1, 2번 중에서 2번이 너무 많아 보이면은. 그래서 이 2번 상품을 핸들하는 요령은 소품종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 집의 모양이 이 2번 이 구색이 많지 않게. 근데 2번 상품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사실은 양은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번 상품은 다량 소품종을 구매하라 그런 거예요. 종류는 많이 사지 말고 대신 그 양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키워라.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망가지지 않게 최대한 유지를 시켜라.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3번 상품이 좀 필요해요. 3번은 뭐냐면은 싼 가격에 소싱해가지고 잘 팔릴 만한 상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왜 사느냐?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색, 내가 원하는 이 포지셔닝이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니까 사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조금 사야죠. 이런 상품은 종류가 많을수록 많이 보이니까 이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상품은 소량 다품종을 구매하라고 제가 쓴 거예요. 종류는 많이 사되 조금씩 사라. 그러면 이제 소싱처가 달라지겠죠. 그죠? 3번을 사는 데는 1688이나 알리바바나 뭐 이웃시장이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뭐 매종 오브제도 좋아요. 파리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MOQ가 없으니까. 대신 비싸게 샀으니까 잘 안 팔리겠죠. 대신 이제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이제 감당을 하는 거고, 2번을 사려면은 뭐 사실은 땡 물건을 사도 되고, 이거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장사를 하게 되면요, 이 1번, 2번, 3번을 다 사야 돼요. 다 사는데 조건은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전략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진짜 레알 이야기, 조금 더 현실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장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게 완전히 싼마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교과서 얘기부터 드려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가 제대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레알 이야기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포지셔닝 전략 세우고 거기에 이제 뭐 이걸 구체적이지 않게 해가지고 교집합 찾고 1, 2, 3번 샀잖아요. 근데 실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 제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이 오른쪽 원 제가 여기다 잘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분들, 그럼 이제 포지셔닝이 뭔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갈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설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민하고 작전 짜고 다 그림도 그리고, 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은 현실은 이 소싱처에 가서 물건을 왕창 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캔톤 페어든 뭐 인도 페어든 가가지고 그 수많은 상품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소싱해가지고 잘 팔릴만한 상품들을 엄청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지셔닝을 이해하고 고민을 했던 분이라면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지셔닝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뭐 이렇게 가설 세우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실제 파는 물건, 돈 되는 물건을 보는 순간 내가 포지셔닝 쪽으로 머리가 트레인이 된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포지셔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이미 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고 포지셔닝을 짠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 뭐 이렇게 싸워야지, 저게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전략을 짜야지, 나는 이런 무기로 싸워야지, 이렇게 아무리 작전을 짜봤자 실제 첨단 무기가 있는 곳에 가면은 전략이고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는 거죠. 그 무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그 무기를 파는 무기고에 가라는 거예요. 무기고를 보기 전에 내가 무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 무기의 성능들을 내가 써보지도 못했고 경험을 없고 감도 없기 때문에 그 무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짠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접한 무기로 전략을 막 짜고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진짜 좋은 무기를 봤을 때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전략이란 거를 모르고 전략이 뭔지 공부도 안 하고 개념 없으신 분들은 그런 무기를 줘봤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간 원을 봐야지 포지셔닝 전략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포지셔닝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운이 좋아야 돈 버는데 운이 좋은 공장 발견해야지 돈 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되게 바보같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빨간 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 장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소식 마스터 책에도 이런 말을 썼죠. 돈은 항상 지저분한 곳에 있다. 바로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지저분한 곳, 남들이 안 가는 곳, 가기 싫은 곳, 가기 부담되는 곳, 힘든 곳에 가야, 그런 곳에 가야지 아직 시장에 비어있는 용도를 채울 수 있는 상품이 거기 있다는 거죠. 안 갔으니까 당연히 그 물건을 팔 가능성이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아직은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용도를 찾기 위해 가지고 더 더러운 곳으로, 더 오지로, 더 가기 부담되고 힘든 곳으로 가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면 당연히 이제 진입장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자본이나 기술로 진입장벽을 쌓죠. 무슨 뭐 기술이라든지 무슨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물량, 뭐 구색 이런 걸로.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자본력이 없는 개인일수록 쌓을 수 있는 진입장벽의 옵션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안 가는 곳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강의가 되게 수준이 높은 강의거든요. 제가 그 대기업에 있을 때도 직원들한테 강의도 많이 했고, 회사 나온 이후에도 이런 대기업 강의 많이 했는데요. 아주 엘리트들도 오늘 강의 내용들 제가 얘기하면은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때가 안 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이 주제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사실 누구나 알아듣기에 다 쉽다면은 다 이걸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뜻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서브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 대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황금성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흘려듣는 강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게감 있게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만 듣고 바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 용도, 그죠? 이 용도 얘기했잖아요.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장사에 현실적으로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